이렇게 저 선을 만들어 놓은 반면에 이거는 1000개의 선이고 1000개의 점이니까 이거는 아까 사소수로 보면 25만이고 이거는 100만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이 두 개를 놓고 보시면 훨씬 더 HDTV의 머리에 선명도도 나오는 이유가 그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처음에 누가 이야기를 HDTV, 하이 데피니션 TV라는 말을 누가 붙였냐면 1968년도 일본이 도쿄올림픽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 텔레비전이 자기들이 80년대까지 이 뮤저라는 방식을 제안까지 해가면서 다 개발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교육을 통일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일본은 일본대로 만들어라, 한국은 한국대로 만들 게가 아니고 요즘은 만나서 다 통일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아마 혹시 뭐 외국에 가 있는 손자, 손녀나 자식분들이 사진 같은 거 보내면 컴퓨터로 금방 복원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서로 통일을 시켜놓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림 같은 거 .jpg 붙이고 .tiff 이런 코드를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무조건 일본 하자는 대로 안 따라갈 거고 우리는 농담 안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의논해보자 해놓고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막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본의 아니게 행운이 오기 시작한 게 제가 85년도에 귀국해서 연구 좀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우리도 HDTV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연구자를 찾아보니까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뽑혀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개발하고 그래가 막 정부에서 이제 해서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 추진하면서 개발해가지고 우리 또 제가 이래 보면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재주가 많은 분들 뭐 하자 하고 하면 또 합니다. 예전에 서울올림픽 할 때 교통 질서 지키라 하면 평소에는 무질서하다가도 그때는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다 해보자 하니까 막 그냥 10년, 20년 사이에 해가지고 지금은 HDTV가 우리나라 HDTV가 일본은 아까 이거 뮤저 방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제안은 했지만은 항상 세상은 후발주자들이 그래 너 방법이 이거라면 우리는 더 좋은 거 개발할게 더 좋은 거 개발할게 해서 미국도 더 좋은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개발한 주역들은 두 사람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은 방식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기여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게 우리나라 LG전자나 이런 쪽에서 로열티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전송 방식에서.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걸 받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은 드디어 2012년 12월 작년 12월부터 아날로그는 더 이상 쓰지 마라 디지털 해라. 근데 가정에 아날로그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뭘 하냐면 셋탑박스라는 거를 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셋탑박스를 케이블에다 연결하고 셋탑박스를 아날로그 TV 연결하면 TV가 나옵니다. 그거는 좋은 장비가 아니고 아날로그 TV를 보도록 디지털 오는 신호를 거꾸로 나쁘게 만들어서 아날로그 TV를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 3년 안이 되면 그것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실생활에서 잠깐 이제 디지털이었는데 요즘 보면 휴대폰 전화에 뭐 2G다 3G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갖고 다니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이거 예전에 그 아날로그입니다. 이거는 모토로라에서 가진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이 디지털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화기를 처음 개발한 거죠. 물론 기본 방식은 콜컴이라는 회사에서 했지만은 처음으로 제품화 만들고 성공시킨 게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하고 해서 이와 같은 걸 처음으로 CDMA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 개발하면서 물론 애플이 선두주자지만은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이미 4세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세계 시장에서 삼성 제품, LG전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제가 79년대 외국 갔을 때만 해도 Are you Korean이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Are you Japanese or Are you Chinese? 해놓고 제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아니다 하면 Are you Korean 할 줄 아는데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합니다. 한국이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삼성을 갖고 저 지나게나 다니니까 코리아라 그러면 그 사이 뭐 올림픽도 있고 뭐가 한데 이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대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할 때도 삼성이나 LG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외국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 1세대는 전송 속도가 K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PS는 bit per second입니다. 1초에 세컨드, 1초에 per second니까 1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럼 이거는 1초에 10K이기 때문에 만 개를 만 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는 14.4에서 64K니까 뒤에 64K를 보실 거예요. 이거보다는 몇 배입니까? 6배를 더 6만 4천 개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보면 2메가입니다. 메가는 몇 개였다 그랬죠? 1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세대에 비해서 이게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하나는 10K를 보내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만 개를 보내는 데 비해서 100만 개를 보내니까 1000배, 1000배 빠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100메가비트였으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니는 스마트폰 이제 막 회사마다 경쟁을 합니다. 우리 거는 뭐 그러고 지금 011에서 010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다 3세대로 바꿔라. 왜냐하면 통신회사마다 이제 속도가 빨라야 뭐 모든 영상도 정보도 빠르지만은 회선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파 회선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프리즘 통해서 빛을 이래 빨주노차 파란 거 보셨죠? 빛이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그 쭉 연장선상에 전파, 엑스레이 신호도 있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뭐 우리가 저 FM이라든 텔레비전을 뭐 100메가 쪽에서 본다면 그게 폭이 넓은 게 아니고 얼마 안 되는 데서 우리가 휴대폰도 사용해야 되고 막 모든 걸 다 사용하려니까 그 전파를 무한정 폭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같은 폭이라도 많이 넣자 신호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4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요즘 또 LTE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우리는 4세대 LTE다 하는데 LTE의 그 약자가 롱텀입니다. 롱이란 길다, 텀은 기간이죠. 예, 오래 장기적으로 이볼루션, 진화했다. 그래가 4세대 중에서도 LTE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요 고속도로로 표현한다면 한 차선만 써가 정보를 보냈는데 이제는 차선을 2개를 써서 보내겠다면 한꺼번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안에 쓰는 대역이 1.8기가가 있고 이제 900 어떤 그게 있는데 그 2개 다른 대역도 같이 묶어서 정보를 1초에 얼마 보내겠다? 150만 개를, 150밀리언이니까 1억 5천만 개죠. 그걸 보내겠다. 그러면 1초에 1억 5천만 개의 정보를 보내면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영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텔레비전에 보시면 가끔 이제 집에 TV가 요즘은 HD TV 넣을 건데 어떤 거는 PDP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거는 LCD 이야기도 하고 어떤 거는 LED 이야기도 하고 요새는 OLED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PDP나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정에 저도 집에 PDP를 갖고 있지만은 전력 소모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라지는데, 앞으로 오는 것이 OLED라고 해서 이거는 기판 위에 그냥 우리가 빨갛고 그다음 녹색에 블루를 나타내니까 이 OLED는 그야말로 플렉스블하게 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은 지금 가정에 갖고 계시는 텔레비전은 얇지만은 앞으로 텔레비전은 더 얇아가지고 두루루 말아가 다니다가 필요하면 쭉 펼쳐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상당 부분 그게 접근해가 있는데 아직 제품으로 나오기는 값이 비싸니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다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류를 했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요즘 그런 거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가느냐면, 이거는 손목 그 휴대폰 나왔다는 거 들으셨죠? 삼성에서 시계형 나왔는데 지금은 삼성 걸 보면 애플에서 나온 것도 보면 이 화면이 작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큰 화면 보다가 그 손목에 찬다고 해서 작은 화면 보면 보기 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나오느냐면,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요 화면을 딱 펼쳐서 왼쪽 오른, 아까 제가 OLED 같으면 딱 펼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접어가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점선이 있다고 해서 점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펼쳐서 이 대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그 개발 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볼 수 있다. 필요하면 크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스트레치도 하는 거예요. 쭉 고무판 잡아 이렇게 쭉 펼치면 쭉 늘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근데 이거는 조금 아마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투명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지금 TV를 이렇게 놨지만 앞으로 만약에 아파트 같은데 전면 유리창을 베란다 유리창을 TV로 해놔놓고 평소에는 그냥 바깥을 보다가 텔레비전 보자 하면 스위치만 넣으면 그게 텔레비전으로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투명 TV라 해갖고 그것도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 10년 제가 지금 삼성의 그 기술 고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계속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에서 이게 10년 정도 안에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술도. 그래서 물론 뭐 가격은 비쌉니다. 지금도 그 LED 텔레비전 하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HD TV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비싸서 사겠나 했지만 그때는 한 42인치짜리가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42인치짜리가 얼마 하느냐면 10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얼마 안 가면 이것도 좀 가격이 다 떨어져서 우리 바로 옆에 와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가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시간이 55분 같으면 뭐